뉴욕 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장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계속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었던 테슬라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애플, 메타는 지금 사상 최고가 기록하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좋아졌고요. 자, 그 배경에는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경제 지표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 잘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주 섹터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에서 이제 세제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쪽 관련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제 공시 참여가 그다지 좀 활성화되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또 9월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종목들. 반도체가 잘 갔기 때문에 자동차도 잘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대감이 좀 키워졌는데, 자동차도 실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는데, 자동차가 또 그 핵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종목군들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일단은 주말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주간이긴 한데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 지표들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예상했던 대로 기술주의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적 기대감 계속 쌓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가 이제 2,900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는 2,900 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이제 끝날 것이다. 증권사에서는 조금 약세로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 먼저 알아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기술주 쪽에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 쪽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27%나 상승했다. 일주일 동안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라서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올라간 것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판단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연간 손실이었던 부분들을 수익으로 전환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메타 플랫폼스, 애플,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기술주들도 고점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 그 배경에는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들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표상으로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1%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4.0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예상치도 4.0, 그냥 똑같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4.1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4%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실업이 안 좋아지게 되면, 고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경기 부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지난 4월에서 5월까지의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가 대거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건수는 예상치를 조금 올라섰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 업황은 4년 만에 가장 둔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분석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만 따지고 보면은 금리 인하 빨리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제 화요일 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증언 연설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옐런의 발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이 경기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물줄기를 잡아가는 중요한 연설들이 2개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자, 수요일까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자, 그다음 목요일이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가 3.1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상을 깨고 3.0이거나 아니면은 2%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이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3이었는데 이번에 3.1 또는 그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면 지금 흐름은 또 그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 크게 높아질 수 있어서 주 초반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글쎄 이번에는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초반부터 계속 상승의 포인트를 쌓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초반에서 중반까지 흘러가는 모습은 괜찮다가요. 주 후반에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간단하죠. 시장의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11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계속 억누르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좋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가두기 하는 거 말고 상승 쪽에 베팅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주 초반부터 아주 강한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 수급의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11일 만기이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국내 증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예상치를 좀 보시면 지금 2770에서 2890 정도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90이라면은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마무리된 게 2860이었죠. 근데 2890에서 끝난다? 30포인트밖에 여유가 없죠. 근데 2770이 하단이라면 지금 보시면은 한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어떤 이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실현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받느냐겠죠. 만약에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올 때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업종에서 나올 것이냐 골고루 나올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의 차익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기보다도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주가 포지션을 조금 낮춰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에서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잘 유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동차 쪽의 움직임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주춤할 때 자동차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이 만기일날 시장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2차전지나 또는 인터넷,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좀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동안 못 올라온 종목군들의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의 반등을 통해서 2차전지 쪽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은 매수해서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계좌가 약간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가서 89,000원, 9만원 찍어버린다. 그래도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조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조정이 들어올 때 겁먹지 말고 매수나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가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 겁먹지 말고 매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수는 아껴뒀다가 네, 그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주가는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 전망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어서 뭐가 맞을지는 일단은 네, 시장이 열리고 그다음에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한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직은 참여가 미미한 밸류업 공시. 이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뭐 그동안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뭐 무슨 표창장을 주네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혜택을 받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요구했잖아요. 이제 밸류업 기업들 밸류업 하면 뭐 할 것이냐, 니네가 우리한테 혜택 줄 게 있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세제에 대한 그런 지원의 이야기들을 좀 해줬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본격화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 발표한 네,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요, 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이후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총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조차도 지금 몇 개 안 되는 게 키움증권, FN가이드, 콜마홀딩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4개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많아지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밸류업 공시가 네, 이사회 통과 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쉽게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네, 너무 네, 이 참여가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금융주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난 3일, 네, 지난주에였죠. 기획재정부가 밝힌 역동경제 로드맵, 이름은 진짜 더럽게 잘 짓는데요. 네,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 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가 된다. 네, 이 상속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한동안 좀 떠올랐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린 기업에게는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 이 5%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은 저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내가 배당을 받는데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합산되지 않고 따로 뭐 분리과세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현대차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밸류업 쪽에 포함이 됐는데 현대차 말고 금융주를 할까요? 금융주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이제 기업이 됐어.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나온 배당들 같은 경우 합치게 됐을 경우에 종합소득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받게 되면 요거는 그냥 요걸 땡이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당이라든지 여러 다른 부분에서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밸류업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은요, 진짜 당쟁을 떠나서 초당적인 분위기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금투세 이런 것들요, 당쟁,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폐지 좀 잘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초당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이 자본시장의 발전은 초당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었네요. 네,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국회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과 같은 부분들은요, 지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수혜주로 꼽히는 것이 이제 금융업종이고, 얘네들이 이제 공시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시가 좀 부족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그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내세우게 되면서 이제 혜택도 받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많이 모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밸류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동차주들을 한번 사볼까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의 그 2분기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 4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조 원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매출액은 43조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해 3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상승세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전망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27조 6천억, 영업이익은 무려 3조 원대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었는데 이거보다 1조 원이 늘어납니다.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국내 완성차의 호실적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두드러진 전망이다. 그러니까 잘 팔리고 있고 점유율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고부가 가치 차량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 기대감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현대차, 기아차만 잘 올라가면요, 나머지 부품주들은 알아서 따라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반도체처럼 이제 소부장 연결돼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완성차, 부품, 와장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구조가 좀 단순하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 쪽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전기차 쪽 부품을 사야 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전략들을 좀 들였었는데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 쪽 부품주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얘네들이 이게 도태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미래지향적인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아닌데 라고 생각했었던 개인 투자자들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는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둘 다 매수세를 많이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6만원, 그 다음에 기아차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 주가가 저랑 좀 비슷해요. 저는 한 34만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특별하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목표 주가가 터무니없이 막 한 50만원, 60만원 이래버리면은, 약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올라간 게 좀 덜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은 일단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최대 실적에 대한 기록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규모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지금 시장에서는 1조 원대 이상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진짜 조 단위 이상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한번 뛰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 다음 달에 있을 그 행사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 기대감이 좀 나오다가 뉴스가 나올 때 주가 한번 또 튀어준다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제 단기적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좀 쉬어줄 필요성도 좀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옆으로 조금 쉬면서 가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환율 측면에서는 악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재무구조에서 발생하는 판매 보증 충당금 이슈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채로 잡히게 되죠. 달러로 인식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부채 잔액이 현대차가 11조 9천억, 기아차는 7조 7천억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달러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금 환율에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갈수록 또 뭐가 돼요? 수익성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성도 늘어난다? 또,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성도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악재적인 요인보다도 호재적 요인들, 기대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9월 금리 인하론이 이제 힘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요걸 통해서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통한 주가 상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업과 관련된 세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본공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밸류업으로 구분되었던 그런 중요한 기업들 주가 반등을 조금씩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또 더 상승할 수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즉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같이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초보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워서 실수가 많고 참을성도 부족하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했다면 때를 기다려서 사고 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계속 조급해 한다면 초보 때의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책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냥 전기밥솥, 예, 압력밥솥인데, 밥이 이제 치카치카 하기도 전에 그냥 뚜껑을 열어가지고 밥알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 압력밥솥 처음 샀을 때 그렇게 뚜껑 날려먹는 아줌마들 되게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네,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실수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몰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잘 피해가자. 자, 한 번 실수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부터 실수하고 세 번째 또 실수하고, 이거는 결코 봐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조금 이따가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그래서 9시 무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